자, 24페이지 기체 반응의 법칙이고요. 우리 앞에 했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간결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끼리의 반응물과 생성물일 때만 확 반응해서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다. 만약에 수소와 산소는 기체인데 H2가 물이다 이러면 해당되지 않고요. 화학 반응에서 수소도 기체, 산소도 기체, 또 물이 아니라 수증기가 생성되는 기체 생성되는 반응이다. 그럴 때는 기체 반응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요. 기체에만 해당되는 법칙이에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1808년에 게이 비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법칙을 만들었었고요. 뭐 그렇게 사람 이름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다가 밑줄 하세요.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조건에 의해서 부피가 크게 변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기체는 항상 온도와 압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 온도와 압력 이렇게 꼭 써놓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자 여기다가 밑줄 할게요.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부피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기체 같은 경우는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야.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가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는 입자가 조금 이제 느슨해져서 이렇게 풀어지는 상태야.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는요, 입자가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 굉장히 멀어.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부피 사이에 기차, 뭐 수소든 산소든 뭐 이산화탄소든 기체들은 굉장히 입자가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가볍기 때문에 하나의 부피, 어느 정도의 부피 일정한 부피 안에는 뭐 기체에 상관없이 비슷한 입자의 개수가 들어있다고 그냥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월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량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피 안에 수소나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거의 입자가 거의 비슷하게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일정 온도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부피비가 아까 전에 우리 앞에 있었던 수소 2개, 산소 1개가 만나서 수증기가 2개가 되잖아요. 이거를 부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소 부피 2개, 그 다음에 산소는 부피가 1개가 만나서 수증기가 부피가 2개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그 일정한 부피 안에는 수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수증기든 그냥 입자의 개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체 입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만 해당된다. 그래서 수소 2부피 대 산소 1부피 대 수증기 2부피가 생성되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부피 비로 따지면은 2대 1대 2가 되겠고요. 요 개수는 요거는 부피 비가 되겠고, 그런데 요 숫자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거랑 똑같잖아요. 2대 1대 2. 그죠? 개수비랑 똑같죠. 그래서 개수비도 2대 1대 2가 되고요. 근데 요거는 분자 수에 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분자 수비도 2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부피비와 개수비와 분자수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질량도 따질 필요 없어. 원체 기체 질량 잴 수 있니? 못 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질량 자체를 잴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일정 부피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이 부피 단위는 이 앞에 있는 개수비와 같다. 그래서 2대 1대 2로 반응을 하고 부피비는 2대 1대 2가 되고 개수비는 2대 1대 2가 되고 분자수비는 2개, 1개, 2개가 된다. 오케이? 자, 밑에 있는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를 보시면요, 그러면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건 2대 1대 2라고 그랬어. 실험 1을 보시면요, 수소가 10이 있고 산소가 5가 있어. 수소가 10이 있고 산소가 5가 있어. 그러면 수증기는 10이 생성되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입만 하면 돼. 두 번째, 수소가 20이 있고 산소가 5가 있어. 2대 1로 만나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다 써버리면은 얘가 20이면 얘는 10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써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면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배면은 1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수소가 20 중에 10을 쓰고 10이 남는다가 되겠죠? 그리고 15, 그 다음에 10이 생성되는 거지. 그래서 실험 1을 한번 보시면요. 수소가 10이 필요하고 수소가 10이 가능하고 산소가 5가 반응해서 수증기 10이 생성되고 남는 거는 수소 1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 2는 수소 10이 반응하고 남았다. 맞죠? 그럼 실험 3을 볼게요. 실험 3은요. 수소가 20 있고 산소가 20 있어. 2대 1이니까 얘를 맞춰야겠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 그 다음에 10이 돼야겠지. 그러면은 수소는 20, 산소는 10 쓰고 그 다음에 20이 생성되는 거겠죠. 수증기가. 그리고 남은 거는 산소 1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표를 주고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빈칸을 주고 거기를 채워라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이긴 한데 한번 그걸 보시면요.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여기다 그냥 밑줄만 해 놓으세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체 분자는 크기가 굉장히 작단 말이야. 작고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부피 안에는 그냥 수증기들, 수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종류에 상관없이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입자 수가 그냥 비슷하게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알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아직 멀었으니까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3번 기체의 부피비와 분자수의 비 그냥 별표만 쳐넣으시고요. 요거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에 한해서 부피비와 개수비가 그리고 분자수비가 같다는 거를 한번 이제 예로 보여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둘째 줄에 기체 사이의 부피비와 분자수의 비가 화학 반응 시의 개수비와 같다. 거기다 이제 밑줄만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수증기 생성 반응이다. 방금 했던 거 2대 1대 2로 하죠. 그래서 부피비도 2대 1대 2, 개수비도 2대 1대 2, 분자수비도 2대 1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암모니아는 1대 3대 2잖아, 그치? 수소,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염화수소는 HCl인데요. 그러면은 1대 1대 1로 반응하는 거, 1대 1대 2로 반응하고 생성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산화질소는 N2 더하기 EO2 그 다음에 ENO2가 되니까 1대 2대 2 된다. 그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어쨌건 중요한 건요. 부피비와 개수비와 분자수비가 같다. 이것만 생각하셔서 이제 숫자가 주어졌을 때 대입하면 되겠죠. 비례식으로. 자, 그러면 다 정리해가지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3번 암모니아 생성 반응과 화학 반응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뭐 이걸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N2 더하기 그 다음에 3H2 그 다음에 2NH3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이 두 개는 꼭 외우자 그랬잖아. 나중에 지금은 당장 못 외우더라도 이거는 꼭 체크해놓고 외우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수소,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되는 거 2대 1대 2.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 1대 3대 2.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앞에서 했던 질량의 무조건의 법칙과 일정 성분의 법칙이 확인됐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도 1대 3대 2로 부피비, 개수비, 분자수비가 1대 3대 2, 1대 3대 2, 분자수비도 1대 3대 2가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일정 성분의 법칙도 우리 앞에는 14대 3이 만나서 17이 되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일정 성분의 법칙까지도 이 화학 반응 시간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요. 기체 반응의 법칙, 질소와 수소 기체의 부피비가 1대 3이다. 요거랑 그 다음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 질소 플러스 수소의 질량,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인 암모니아의 질량이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일정 성분의 법칙은요. 암모니아를 구성한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 3으로 일정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 12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는 왜 깨끗한 거야? 풀라니까? 자, 12번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부피비, 그 다음에 분자수비, 개수비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자, 5가 되겠고요. 2번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와 개수비와 같다고 그랬죠? 5가 되겠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가 같은 건 아니에요. 질량은 보존되는데 부피가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까 전에 우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다시 보시면 EH2 더하기 O2가 EH2O가 되는데 2대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질량은 보존되지만 부피는 2와 1이 합쳐져서 3이 되는데 2가 됐잖아요. 그치? 줄어들 수도 있고 합쳐져서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피는 보존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네. 질량만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은 X. 4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라고 했었죠. 입자가 원체 가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고 가볍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부피 속에는 기체 종류 상관없이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자. 자, 13번 수증기가 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는 2대 1대 2. 그 다음에 수소기체 60ml를 충분한 양의 산소와 완전히 반응시켰대요. 자, 수소가 60 있어. 그럼 산소는 30 있어야겠죠. 2대 1대니까.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거는 60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로. 그래서 가는 30ml 그리고 나는 60ml가 되겠죠. 14번. 이렇게 14번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빈칸을 주고 채워라. 반응하고 생성된 것 중에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나오고요. 자, A, B 지금 2번을 보셔야겠네요. 실험 1을 보시면요. 반응하고 남은 게 없잖아. 0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보니까 A가 40, B가 20이고 생성된 게 40이네. 아, 그러면은 요 반응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2대 1대 2.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험 1. 40과 10이 있어. 40과 10이 있어. 그럼 먼저 소모되는 거는 얘가 되겠네요. 그죠? 네,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2대 1이니까 20이 필요하다. 그지? 20이 필요해. 그리고 생성되는 거는 20, 10, 20이니까 20이 생성되고요. 그리고 남은 거는 40 중에 20을 뺀 20. 수소가 20이 남는다. 그래서 기억은요. A 20ml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기억은 여기는 지금 수소가 아니니까 A 20ml라고 써야 될 것 같고요. 니은은 이번엔 30과 30이네요. 30이 있는데 그러면은 2대 1이니까 얘를 맞추면은 얘가 60이 필요한 거고 얘가 2가 되면은 얘가 1이 되니까 30, 얘가 30이면 얘는 15가 되겠죠. 그치? 2대 1이니까 15 빼주면 15 그리고 30 생성되고요. A는 30, A
B 되겠죠? A는 30, B는 15. 그 다음 생성된 거는 30. 그래서 B 15ml가 남겠네요. 니은은 B 15ml. 이렇게 이제 답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체 A가 70ml가 있고 이번엔 40이 B는 40이래요. 70, 40 있어. 그러면 2대 1이니까 얘가 70으로 맞추면은 70을 2로 맞추면 얘는 35만큼 쓰겠죠. 2대 1이니까, 그치? 만약에 얘를 40을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80이 필요하니까 안 돼. 그죠? 그래서 얘는 35 이렇게 써주고요. 40 빼기 35, 5ml가 남는 거고 B가 그 다음에 생성된 C는 70, 35, 70이 되겠지. 그래서 70은 C는 70ml가 생성되더라.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번엔 70ml. 자, 15번은요. 똑같이 이제 요거는 우리 질소, 수소, 산소는 아까 질소, 수소, 암모니아 1대 3대 2라고 했었죠? 그래서 1대 3대 2가 되겠고요. 16번은 이제 수소, 그다음에 염소, 염화수소인데요. 요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겠지. 수소 H2 더하기 염소 Cl2 그다음에 염화수소 HCl 이렇게 써놓고요. 그다음 개수를 맞춰보면 수소 2개, 염소 2개가 있으니까 수소 1개, 염소 2개. 그러니까 앞에다가 곱하기 2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비가 1대 1대 생성 2가 되는 반응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소는 40이 있고 염소는 100이 있대요. 수소는 400, 염소는 100이 있어. 그리고 1대 1이니까 얘는 100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300이 남고 생성된 것도 생성량은 2배니까 염화수소는 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소 300ml가 남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질문. 연우야 질문 없어? 자, 넘겨주시고요. 32페이지에 있는 기체 반응의 법칙 이제 6문제 22번부터 27번까지만 풀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뒤에 진도 조금 더 나갈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22번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돼 있는데요. 이제 혼합물은 안 되고요.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기체인 경우만 되겠죠. 질소, 수소, 암모니아 기체니까 1번 맞고요. 수소, 염소, 염화수소 기체라서 맞아요.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탄소는 고체예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루거든요. 그러니까 3번 안 되고요. 마그네슘 이제 금속이니까 고체죠. 안 되고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우리 잘 기억해 보시면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이온이죠. 이온. 수용액에 녹아있는 이온이니까 기체가 아니죠. 그래서 22번에 1, 2번 되겠죠. 23번에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2대 1대 2에다가 맞춰서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실험 1이 기준이 되겠네. 실험 1에서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가 0이잖아요. 그리고 수소, 산소가 2대 1 확인되죠. 20, 10, 20이니까. 그죠? 2번은요. 반응 전 기체 부피가 수소는 50, 산소는 20이에요. 50, 20 이렇게 써놓고 2대 1로 될 수 있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25가 필요하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40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수소가 10이 남고 그 다음에 40, 20, 40이 생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수소가 10ml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실험 3은 80과 50이래요. 80과 50이야. 50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100이 필요하고 80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40만 필요하네요. 이렇게 쓰고 10. 그럼 산소는 10이 남고 80, 40 그리고 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기억에서 남은 기체의 종류는 수소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의 수소 10. 3번 니은에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80. 그죠? 답은 4번이고요. 실험 2에서 수소 기체를 더 넣으면 수증기의 부피가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얘가 지금 모자란 거는 수소가 더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기체를 더 넣으면 실험 2는 얘죠. 실험 2는 지금 수소가 남고 산소가 모자라잖아요. 산소를 더 넣어야겠지. 수소가 아니라. 실험 3이 지금 수소가 모자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실험 2에서는 산소 기체를 더 넣어야 수증기 부피가 증가하고요. 실험 3에서는 수증기를 더 만들려면 수소를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23번에 4번 있어요. 실험 1, 2, 3에서의 반응하는 기체 부피비는 2대 1대 2로 같다. 24번 수소, 산소, 수증기 마찬가지로 2대 1대 2가 되겠고요. 답은 24번에 3번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대 8은 우리가 어디서 봤지? 일정 성분비에 와서 봤잖아요. 질량비가 일정한 거 24에 3이고요. 25번은 질소, 수소, 암모니아 1대 3대 2가 되죠. 기억, 반응 전후의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그랬는데요. 분자의 종류 달라지죠. 질소와 수소가 암모니아가 됐으니까 종류 달라지고요. 개수도 1개, 질소 1개, 수소 3개가 암모니아 2개가 됐으니까 개수도 달라지죠. 요거를 기억 문장을 고치려면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로 고쳐줘야 돼요. 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질소 분자 1개는 수소 분자 3개와 반응을 하죠. 1대 3이니까. 질소 20이면요. 암모니아 기체는 1대 3대 2니까 1대 2로 해서 40ml가 생성되겠죠. 암모니아. 그죠? 그래서 25에 4번. 26번은요. 아까 전에 우리 수소, 염소, 염화수소 되는 거 1대 2가 되는 거 썼었어요. 그래서 염화수소가 두 분자가 생성되는 거. 부피 2개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26번에 4번. 27번에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번에는 암모니아 말고 질소, 산소, 이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질소가 한 분자 N2 더하기 그 다음에 산소 O2가 만나서 NO 이산화질소 NO2가 되는데 N2 2개 그리고 산소 2개 근데 여기는 2배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1대 2대 2 그래서 분자 모형하고도 이제 맞죠? 1대 2대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질소 30, 산소 30이래요. 질소 30, 산소 30이 있어. 1대 2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60이 돼야 돼.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30만 있으면 15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15가 쓰고 1대 2대 2니까 생성되는 것도 30. 그래서 질소가 15 남고 이산화질소는 30이 생성되더라. 답은 3번 되겠네요. 이산화질소 기체의 부피는 30ml. 27번에 3번. 네. 서술형하고 실력 탄탄은 한번 그냥 각자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여기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요거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니까 5분만 쉬었다가 3분만 쉬었다 갈게요.